네, 저희 김경환 연구원님 나와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중국 시장 볼 때 가장 의지하는 저희 또 뭐 표현한 적 없지만 저희 사실 멘토라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또 저희 특별한 날 모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오늘 사실 자료를 보자마자 제목을 덥석 물었어요. 어떤 네, 제목? 위원님께 제목을 다뤄주셨는데 2023년 차이나 플레이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차이나 플레이를 꼭 해야 하는 이 말은 이유? 중국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올해 좀 많이 틀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일단 중국이 내년에 성장률이나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틀로 보면 좋게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를 올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내년에 드디어 빠져나갈 것 같아서 해외 주식을 꼭 하신다면은 분명히 상대 수익률이나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중국을 좀 담으시는 전략. 그리고 또 댓글엔 이렇게 달리겠죠. 아무리 얘기해도 중국 안 산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예. 중국을 안 보실 수가 또 없죠. 차이나 플레이라는 거는 엔비디아도 되고 애플도 되고 테슬라도 되고 다 들어가는 그렇죠. 거고요. 국내 반도체도 들어가는 거고 예. 국내 중구장대 철강 화학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를 만나면 중국 증시 얘기를 드린 이유는 꼭 뭐 홍콩 H나 이런 걸 사셔서가 아니라 중국을 안 보고 디테일하게 안 보고는 저희가 내년에 뭐 답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당연히 선진국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부동산이 다행히 지금 이제 뚫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물을 좀 실어야 된다는 이제 의견이고요. 당연히 예. 직접 투자 관점에서 저처럼 저도 펀드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만 중국 펀드를 사셔도 되지만 중국물에 대해서 1분기에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하다 보면 이제 지표가 아마 살벌하게 나쁘게 나올 텐데 그때를 두 번째 기회로 보시면서 좀 실어놓는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 중국 관련주들 국내나 미국에서도 이제 더 비중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흔들림이 있고 진통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정도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제가 연말 가기 전에 사실 소망이 있었던 게 앞서서 그 수석님 얘기하신 홍콩 H 때문에 네. 걱정하신 분들이 제 기관고객이 너무 많아서 항생 H가 제발 한 6,500선 정도로 연말에 끝나면 좋겠다. 사실 4,900까지 갔었거든요, 10월 달에. 다행히도 지금 6,600까지 일단 올라와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소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10월 달에 제가 이제 중국의 3대 악재가 좀 해소된다고 전망을 좀 낙관적으로 하면서, 물론 이제 올해는 좀 계속 낙관적이었습니다만, 제발 리오프닝이 좀 앞당겨졌으면 했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지금 6개월에서 한 9개월 앞당겨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뭐 애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결국에 가정인데 저는 시나리오 제시하는 거 되게 싫거든요. 제가 나와서 뭐 베이스 시나리오, 뭐 나쁜 배드 시나리오 이런 거 얘기 드리면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틀리더라도 제가 어떤 방향을 말씀드린 게 맞는데 도저히 뭐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될 정도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11월 들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이 승리한 거죠.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면서 리오프닝이 저 예상보다도 너무 빨라져서 뭐 이제는 뭐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실 정도로 좀 빨라진 것 같아서 내년에 그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리게 됐고요. 방금도 이제 오늘 금요일자에 이제 저희 텔레그램이나 채널에 올렸습니다만 이제 오늘자 자료에 성장률 전망치도 내년을 올렸어요. 물론 이제 4분기하고 이제 다가올 1분기는 더 낮췄죠. 더 낮추고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V자로 올라가는 패턴으로 중국 경기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꼭 주가를 시사하진 않는데 저는 경기가 어쨌건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올해처럼 방역이나 부동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지표를 쪼개도 아무런 작동을 안 했던 해가 있고 내년처럼 그래도 정상적인 사이클이 돌아갈 경우에 저희가 자신할 수 있는 거는 틀을 잡아드리고 그 뼈대 안에서 이제 조금 살이 생기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틀을 봤을 때 그 틀이 원래는 내년 경기가 2분기 고점을 보고 역U자형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깊게 골이 한 번 더 1분기에 파이고 내년 하반기까지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나 서비스업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를 생각보다 V자로 보이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자료를 지금 쓰고 왔거든요. 그래서 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다소 민감하다 보니까 질문드리기가 참 주저됐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일단 중국이 전면 리오프닝을 좀 과감하게 했잖아요.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도 굉장히 빨랐는데 이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기존에 중국이 엄격한 통제를 했던 이유는 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시켰던 건데 그걸 생각과는 다르게 좀 갑자기 완전 전면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뭔가 분열이 너무 심해지고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강제로 연 거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이제는 의료 체계에 대한 대비가 될 것 같아서 열었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열면 안 된 상황인데 불가피하게 열었다. 그러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대응했듯이 이제 대응 능력에 대해서 연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는 관점이 굉장히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정치적인 이슈나 뭔가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섞여서 위원님 보시기에 혹시 어떤 관점을 보고 계시는지. 일단 뭐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중국 수뇌부는 그다지 철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 방역을 했어도 철학이 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네. 그때도 제가 방송 나와서 3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한 올해 1분기나 대략 한 2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명분으로 말씀하신 의료 시스템이나 준비가 좀 덜 된 걸 말씀드리긴 했는데 2분기 넘어오면서 이제 사실상 오미크론인데 약간 그 3분기의 과정이 마치 당대를 준비하거나 어떤 누군가의 철학에 의해서 혹은 고집에 의해서 애매하게 좀 가는 부분들 또 3분기에는 오히려 접종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잘 돼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반기 내내.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준비가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그 치명률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 거는 이미 2분기 이후로 좀 확인이 됐으니 네. 저희가 전망을 좀 하면서 과감하게 얘기를 드린 거는 치명률을 좀 믿고 중국이 준비는 조금 덜 됐지만 삐걱거리면서라도 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만큼 재정이나 경기 상황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경착륙을 했기 때문에 견디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가 있었는데 그 불을 붙인 거는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민간의 승리라고 말씀드린 게 생각보다 집단 지도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와해되면서 1인자 체제로 공고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분산될 수 있는 그 비난들이 한 사람에게 꽂히는 것들이 일반적인 국가의 대통령이 생각보다 지지율을 너무 의식하는 것처럼 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년 1분기에 좀 희생을 치를 수도 있고 저희가 삐걱거림을 분명히 보시겠지만 과감한 결정은 결국에는 민간 쪽의 압력이 가장 컸다고 보고 뭐 시위 얘기가 있었지만 99%는 다 방역에 대한 불만이 컸을 거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양쪽이 조금 희생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결정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집단 지도부가 조금 그러니까 이 지도부가 지금 철학이 좀 없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또 하나는 중앙하고 지방 정부가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 느낌은 확실히 있거든요. 11월에 이 한 달 동안 불과 이 한 달 동안 갑자기 이렇게 과감한 리오프닝을 하는 과정이 타임라인을 그려보면은 일단 철학도 좀 없고 중앙정부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뒤통수를 좀 치면서 지방정부가 그 따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허무하게 만든 것도 좀 있고 또 지방정부가 중앙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따르지 않았던 또 그런 삐걱거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중국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리오프닝을 이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조금씩 중단이 있겠지만 거의 우리나라 1분기의 이제 상황까지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저희는 금융시장을 보는 거니까 장기 금리가 무너지지 않고 경기가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리오프닝 방향성에서의 이제 생기는 충격 정도를 감안을 하면 당연히 사야 될 조정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시스템에 대한 우려나 뭐 지금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좀 풀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전략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위원님 제가 짧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은 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제가 짧은 견해로는 각 성마다 성장인데 성에 당서기가 있어서 서열 체계는 어쨌든 성장보다 당서기가 더 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당서기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죠. 근데 그런 체계에서 중앙과 지방이 삐걱댄다는 거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도지사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제 네. 중국 가시면은 그 시의 시장을 만나는 게 넘버 2고 시의 당서기를 만나는 게 넘버 1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인사권도 있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시진핑 관련 측근으로 심었다 하더라도 네. 원래 거기서 늘공으로
어떻게 보면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완벽히 제압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쪽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특성들이 있잖아요. 일부 동부연한 성들은 민영 기업들을 좀 밀어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사기가 누굴 꽂았다고 해서 와가지고 뭐 위에서 시키는 식의 정책들만 쓰면 사실 저항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안 따라가거나 관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서기들을 뭐 시즈미 측근으로 했다고 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였던 건 아닌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아는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들은 중국의 공무원들이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인센티브도 못 받고 상당히 그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 정부 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앙이 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근본적인 제가 정 시스템 문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이제 불황의 위험이 항상 있고 지방이 옛날 같은 시너지를 못 낸다는 위험은 분명히 안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매력은 좀 떨어진 거라고 저희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내년에 리오프닝이나 부동산 방향성은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관보다는 낙관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비관보다는 낙관. 낙관으로? 아주 희망이 예. 희망이 그러니까 뭐 샘솟습니다. 약간 짬밥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짬밥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사실 그 지표를 저희가 지금 깜깜이 상태잖아요. 볼 수가 없으니까 예. 뭐 저희가 뭐 지하철도 보고 도로 혼잡 상태도 보고 별걸 다 보는데 그냥 4분기하고 1분기는 눈 감고 보시면 지표는 매우 나쁘게 나올 겁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 제가 아까 뭐 6개월 이상 제 예상보다 빠르다는 거는 예. 사실은 저희는 춘절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대도시부터 좀 시도를 해보고 뭐 일반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백신을 맞을 거고 예. 그래서 2분기부터 뭐 리오프닝 생각했는데 예. 지금은 출국 자체 그러니까 입국 격리도 1월 달에 지금 푸는 분위기고 네. 그에 앞서서 지금 대도시 그 확산 속도도 한 3개월 이상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예. 근데 지금 4분기, 1분기가 이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을 거니까 이때 한번 시장이 출렁거릴 것이다. 네. 이게 뭐 하나의 또 저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지금 뭐 선반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오히려 보시나요? 시장이 제가 이렇게 예상하면 분명히 외국인들은 예. 방향이 분명히 2분기, 3분기, 4분기가 제 예상대로 네, 올라가면 올라갈 테니까 안 빠질 수도 있죠. 별로 오히려. 안 빠질 것 같고요. 예. 사실은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성하는 섹터들이 다 규제받았던 섹터들이나 리오프닝 섹터나 지금처럼 장기금리가 이제 빠졌다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중국은 긍정적인 장기금리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터들이 크게 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조정 기회를 얼마나 줄진 모르겠는데 10월 같은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1월, 2월에 미국장이 흔들릴 때 좀 흔들리거나 예. 지금처럼 뭐 어떤 대외 요인에 따라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근원적으로 중국의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졌던 원인 중에 미국 긴축도 있었고 중국 자체적으로 부동산 리오프닝이 문제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혹은 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뭐 아주 반복된 기회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변동성 정도로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V자 반등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의 나라, 뭐 내수 소비가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봉쇄를 하고 조금만 뭐 걸리면은 뭐 2주 격리, 3주 격리를 했는데 확 리오프닝 한다고 이 소비자들이 약간 야 이제 그러면은 나가서 뭘 활동해도 될까? 약간 심리적인 부분. 본인들도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경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될지 뭐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과거야 이제 뭐 외국도 나가고 여러 이제 보복 소비가 좀 많이 일어났지만은 지금 중국은 또 이런 보복 소비의 심리가 그 안에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까? 그게 제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뭐 어떻게 봐야 되게 될까요? 타당하신 걱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믿는 거는 10월 달에 저희가 전망할 때도 중국에 대해서 아웃퍼폼 할 거라고 믿었던 거는 일단 많이 빠졌었고 지표가 더 빠질 게 없다는 게 이제 근거였는데 예. 지금도 비슷해요. 저희 지금 그림 잠깐 띄워도 될까요? 네. 제가 그 5페이지 그림의 이제 왼쪽 그림이 그냥 눈에 띄게 떨어진 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초록색 선이고 그리고 이제 점선으로 된 회색 선이 가계 부채 비율 증가율인데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근데 어쨌건 소비 심리는 집계 일의 역대 최저고요. 그리고 가계 부채는 올해 중국이 저축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예금을 다 쟁였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소비가 났을 리가 없고 빚을 내질 않았어요. 금리를 엄청 낮췄는데도 중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년 내 최저입니다. 그럼 이 두 개 지표가 더 내려갈 확률과 올라갈 확률을 그러네요. 이제 일단 제가 가늠을 해야 되고 예. 그 가늠하는 근거는 여전히 정책의 나라니까 경제공책회의 같은 최근에 했던 회의를 보면은 내년에 화두가 소비 확대하고 내수 부양으로 잡았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당연히 잘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비관을 하시면은 확률적으로 보면 쟁여있는 돈이 많고 소비 심리는 역대 최저인데 가계부채는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올라가기가 쉬운 상황이다. 그렇죠. 즉 10월 달에 중국의 주가처럼 모두 다 99%가 비관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관들조차도 중국물에 대해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반대로 이제 기회듯이 기회다. 저희가 이제 보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의 그림 보시면 중국 저축성 예금 잔액이라고 그래서 점선은 쭉 추세였어야 되는 거고 지난 2020년부터 추세 그 점선 위로 더 올라온 초과 저축액이 7조 위안 정도. 7조 위안이면 중국 GDP가 110조 위안이 정도 되니까 7조 정도면 우리나라 돈 하나로 대략 한 1,4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1,400조 원이요? 초과 저축액이 그렇다는 거죠. 초과- 추세보다 더 초과가- 올라온 초과가. 그러니까 쟁여진 돈이 전체 소매 판매, 그러니까 작년 연간 소매 판매 한 16% 정도 되고 GDP의 한 6.4%. 물론 이걸 다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한도가 이만큼 있고 이걸 뭔가 쓰게끔 하는 중국 정부의 이제 어떤 궤도라든지 이끌어감이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방향은 일단 잡았고 무엇보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택 규제했던 거랑 그러니까 이렇게 쟁여진 데에는 나가서 못 쓰게 됐던 방역이란 이슈가 좀 컸을 걸로 보고 부동산 규제가 있다 보니 가게가 집을 사지 않았던 문제도 여기에 초과 저축이 있을 거니까 네. 100%다 제가 그 소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일부 상당 부분은 주택 소비로 갈 거고요. 또 일부 상당 부분은 나가서 못 샀던 이제 서비스 지출도 될 것이고 해외 여행도 될 것이고 또 화장품이나 의류 같은 소비재나 올해 극악하게 안 좋았던 중국 스마트폰도 교체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쯤, 그러니까 내년 1분기쯤에 추가적으로 뭔가 계속 밀어주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전인대가 있는 3월 전에 지금도 이미 지방정부가 많이 하고 있지만 소비 쿠폰이 되게 많이 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이 그 경제공책회의 얼마 전에 했던 그 연간 회의에서 텍스컷이라고 하는 감세 얘기를 안 하고 예. 이제 소비 부양책만 말만 엄청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 2월에 예상하는 것 중에는 이제 추경을 좀 해서 아마도 소비 쿠폰을 대규모로 좀 발행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격리 지원금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도 상반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회사를 못 가거나 한 거에 대한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없고 이미 2년 동안 보상을 해줘야 될 정도인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신으로 각 지방 정부가 하거나 혹은 중앙 정부가 좀 더 나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다음 1월달에 이제 새로 만나 뵐 때 아마 업데이트 드릴 건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 좀 할 거고 아마 중국에서 고용 나쁘다는 얘기나 사람 자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은 그때가 거의 끝이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고용 데이터 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는 또 반대로 그때 저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제가 뭐 말씀드릴 거 한 10가지는 돼요. 중국 소비가 최악인 거. 네. 서비스업 성장률이 네. 지난 3년 동안 역대급으로 빠져서 예. 잠재 성장률에 반토막 났다. 소비 심리 최저다. 네. 부채 증가율은 10년 내 최저다. 저축률은 10년 내 제일 높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총알이 된다고 보고 물론 이제 촉매제들은 당연히 의심하시겠죠. 근데 예. 저는 지금 중국 정부 제일 급한 거는 상반기에 민심 달래기라고 좀 보여져요. 이미 그런 것들이 플랫폼 규제 완화라든지 예. 부동산 쪽도 어떻게 보면 좀 100개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낙관하는 건 아니고 모든 지표가 정말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오기도 좀 쉬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차이나 컨슈머 섹터가 너무 사고 싶어지는데요. 저는 이제 펀드로는 계속 제가 뭐 물타기가 되고 있는데 자동으로 네. 퇴직연금이 컨슈머를 더 비중을 확 올렸죠. 컨슈머. 내수소비. 내년 연간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중국 진짜. 컨슈머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많은 또 아픔을 들였고 거기에 또 플랫폼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주. 아마 상반기는 저희가 이제 베타 플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수를 사는 전략도 매우 좋을 거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내년에 기저 효과가 너무 낮아서 조금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올라올 수 있는 게 주로 다 소비나 서비스업이거나 금융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은 관련 섹터들이 지수랑 굉장히 베타 플레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미 그 추천을 계속 드렸지만 10월부터 계속 조정이 있거나 좀 빠진다고 하거나 뭐 미국 이슈에 따라서 좀 흔들리거나 예. 1, 2월에 뭐 PMI 지수가 정말 살벌하게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자신 있게 지수를 좀 사셔도 한 6개월 정도 전략으로 보면 저는 이제 중국의 알파 전략, 개별주나 이런 그 엣지 있는 성장주를 사는 전략은 아쉽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는 리오프닝이 너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빠르면 2, 3월부터 대도시는 지표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재 쪽부터 이제 앞으로 또 리오프닝 관련된 직접 숙박, 외식이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은 오히려 지금 손이 이미 나갔고요. 예. 그게 이제 좀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더 확대하시는 전략도 국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컨슈머. 아니 지금 12월 말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2월 달이면? 근데 사실 2월까지 예. 저희가 지금 너무 깜깜이 상태라 예. 지금 그 제가 보면 중국 지금 18개 정도 도시 지하철 승객 수를 저는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예. 그 18개 도시가 승객수요? 지금 네, 승객수.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자택을 하네. 하게 되면 연락을 오면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12월 17일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47% 정도였거든요. 작년 YY 대비. 예. 작년도 이미 좀 준 건데 올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추세 하회했었는데 예. 이게 갑자기 이제 11월 이후부터 마이너스 40% 넘더니 12월부터 이제 최근 3주는 마이너스 47%라는 거는 승객이 절반이 없다는 소리예요. 18개 도시는.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이미 어.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걸리고 있는 거죠. 대도시는. 아. 근데 이게 대도시만 그런 거고 그러니까 대도시라 하면 지금 1선, 2선 도시죠. 그러니까 1선은 북경, 상해, 심천, 광주 도시 그리고 2선은 청도나 대련이나 뭐 남경이나 항주나 이런 도시들인데 예. 동부연안부터 해서 일부 위아래로 좀 걸리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춘절 연휴 때 아파서 못 가실 수도 있지만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나 3, 4선 도시, 농촌, 중앙, 중부까지 이제 3월, 4월까지 다 걸리겠죠. 지금 속도라면. 예. 그러면 대도시가 이제 주축이니까 2월, 3월 정도부터 이제 대도시가 피크를 한번 지나가면 지표들은 이제 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완벽하게 성장률이나 소매 판매가 올라오는 거는 2분기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2분기. 그리고 2분기가 기저가 엄청났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올해 4월이 상해 락다운이 있어서 예, 예. 성장률이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는 2분기에 아마 7, 8% 이상이 나올 거고 그 성장률도 이제 6%대. 지금 중국 잠재 성장률이 한 6%되고 4분기와 1분기 성장률은 아마 3%, 2%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표의 방향을 보면 중국이 갑자기 뭐 상반기에 긴축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예. 방향성은 굉장히 지금 잡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네. 너무 세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예, 아니 제가 오늘 아마 저 지금 성장률을 올리고 오다 보니까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되게 네. 평온하게 말씀하시니까 네. 저는 지금 들으면서 약간 영화 부산행이 생각났거든요. 지금 그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걸릴 사람 다 걸리고 이게 약간 생각나네요. 부산행이. 근데 지금 갑자기. 진짜로 중국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 심지어 저는 위중증 환자는 그래도 발표할 줄 알았는데 뭐 당연히 사망률하고 지금 위중증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발표가 너무 지금 과속 예상돼 있는 것 되게 같아서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지금 중국 애널리스트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게 이제 바이두 들어가서 예. 바이두의 이제 검색 지수를 봐요. 두 가지 검색 지수가 있는데 문진 검색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방역 관련 검색 지수가 있는데 그 방역 관련 검색 지수 숫자가 지금 12월 7일부터 사실상 위드 코로나 선언한 건데 그 3주 동안 12월 7일이 그 검색 관련 숫자가 이제 일일 2천만 건이었는데 지금 20억 건 정도 되거든요. 검색이. 그러니까 자기 열난다, 약 사는 거 검색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20억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검색 횟수가 이제 뭐 중복이 될 테니 근데 거의 뭐 10배 이상이 지금 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2천만에서 2억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평균 2억 건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면 그 관련 지수에 이제 그 음영이나 이런 표시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지금 1월 달이면 대도시들은 한번 피크를 찍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시들은. 네, 그럴 정도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그렇게 피크를 찍고 또 내려오는 속도도 그만큼 또 빨라질 거라고 또 보고 계시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집단 면역이 없었고 지금 접종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또 고령자들이 접종률이 떨어진 데다가 또 시노백 의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답답하죠. 지금 사망자 추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중단되거나 그럴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 지금 중단할 기세는 아니에요. 아, 좀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예. 정부가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희생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희생이라면 좀 그렇고요. 좀 아프신 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오로지 트래픽이나 실물 지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미 절반 가까이가 중단된 것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예. 12월 1월달 지표는 그에 반해서 이제 반대로 많이 떨어진 만큼 앞으로의 반등 각도를 좀 보여준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이게 약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느낌인 게 그러면 현재 지표나 이런 예상치는 상당히 냉탕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또 엄청 안 좋아. 투자처로서는 약간 온탕이라는 기회다 지금이. 네. 그러면 예. 마지막 기회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 중국이 네. 이제 배드 이즈 굿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긴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국처럼 중국은 지표가 나쁘면 근데 이 나쁜 게 어느 나라든 뭐 델타에서 오미크론 건너갈 때도 겪었습니다만 예. 비근한 예로 저희가 베트남을 많이 비교를 했거든요. 좀 체제도 비슷하고 그쪽에 이제 그 리오프닝 과정을 보면은 성장률은 리오프닝 선택하고 지금처럼 12월 7일 기준으로 중국이 위드 코로나 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개 분기 정도면 성장률은 올라오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빨리 올라오고 의외로 여행이나 외식이나 이런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6개월이요? 네네. 보통.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이제 1월 달에 입국 격리를 이제 자가 진단 3일로 바꾼다는 게 유력한 상황이 돼버려서 뭐 LCC나 항공주나 뭐 그런 면세나 이런 것들이 또 국내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의외로 그게 지표가 받쳐주는 시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의외로 소비재는 저는 오히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지출이 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2년 동안 저희가 그 제로 코로나가 다른 나라와 비해서 굉장히 깊게 많은 걸 눌렀기 때문에 그 반발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예. 너무 과소평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 저는 요즘 약간 투자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분들도 코로나로 이제 한창 유행기 끝나고 나면 다시 활발해진 게 오프라인 모임에서 회포를 풀게 될 건데 좋은 술 많이 마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백주 이런 쪽 좀 네네. 관심 가더라고요. 네, 음식료 측면에서는 이제 백주가 네. 일단은 수급이 많이 비어 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희도 많이 음식료 추천을 드리고 있고 네. 마오타이 같은 것들도 좋은 선택이 되겠죠. 예. 어차피 이게 CPI 관련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올리면 또 이제 물가 같은 것들도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냥 결론은 저희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물가 상승 압력 없이 상반기에 오히려 좀 시장이 땡겨서 이걸 반영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필수 소비재 쪽의 음식료라든지 중국의 백주 섹터라든지 주류, 그다음 맥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또 일반 의류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일단 그 아마 4분기 정도 실적까지 추정치를 한 번 더 애널리스트들이 깔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이제 마지막 충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애널이 이 리오프닝 속도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4분기에 테크 기업들도 까면 깔수록 나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든 그게 한국이든 대만이든 간에 중국에 예.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예. 좀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애널들이 바텀업 애널들이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저조차도 맨날 이거 트래픽을 보고 있는데도 불과 3주 만에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가 2% 3%가 아니었고요. 원래 4에서 5%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떨어지는 게 좋은 방향성에 떨어지는 거지만 그만큼 섹터 애널들이 추정치에 다 반영 안 했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1, 2월에 잡히는 4분기 실적은 중국 관련 주에 한 번은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좋아지기 전에 단계의 마지막 저점에 저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사죄하면서 까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위원님의 자료 몇 년 동안 늘 그 굉장히 팬으로서 읽었지만 이 정도의 톤 변화를 선명히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올해 그래도 네. 방송을 그래도 여러 번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게 4월 마지막 주에 그 중앙정치국회 앞두고 그 위원님께서 중앙정치국 회의가 과거의 케이스로 봤을 땐 변곡점의 경우가 많아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거기서부터 한 3, 4개월 시장이 굉장히 수익률 좋은 맞아요. 장이 나왔었거든요. 중국에서. 물론 지금 다시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었는데 저는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멘트에서 전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예. 지금이니
그래 지금이지. 네, 그런 예. 느낌이 약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약간 주신 느낌. 예. 아니 네. 뭐 거의 그 사망자 이런 거 볼 수가 없는데 깜깜인데 음, 승객을 또 보시고 뭐 외식률을 보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1월까지 뭐 국정원 수준으로 예. 네, 중국 조정 받으면 음. 1월 달까지는 계속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참. 네, 뭐 대단하시네요. 중국은 이래저래 답이 방향이 예. 좀 잘 잡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차분한 말로 저렇게 또 강한 말씀을 또. 그러니까. 아, 저 포기했나 그냥? 아닙니다. 너무 멋져. 너무 올해 너무 멋집니다. 그래도 내가 올해 내가 너무 지금- 많이 뭐 아니 또 얼굴 보고 틀려서. 들으면서 내가 잘못 네. 듣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평온한 표정으로 평온하면서 되게 강하게. 지금 당장 사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구독자분들께 예. 이 톤이 많이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 오늘 중요한 내용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돌려보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0분이. 그러니까요. 저 약간 한 1시간 정도 더 듣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밤새고 싶은데.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 뭐 저야 계속 네, 내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크리스마스니까 빨리 귀가 예, 귀가 보내드려야죠. 해야죠. 네, 새해 복 오늘도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크리스마스. 다음 미팅 새해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새해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저희 오늘 중국 시장 아주 중요한 내용 나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예. 결코 이런 말 자주 드리지 않습니다. 음. 중국 다들 어려워하시는 거 너무나 알고 있는데 예. 오늘 방송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약간 퍼즐이 오늘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맞아요. 당연히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던 중국 토지에 대한 뷰나 퍼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맞아 떨어지는 느낌.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예. 같아요. 네, 저희 3,500여 분 오늘 꼭 요 내용 한 번 더 복귀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마지막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